20대 후반.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중고차도 한 대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첫 직장과 첫 차를 기념해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전 차를 가져갔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으려 했지만 친구들의 짓궂은 도발에 소주 2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를 부를까 하다가 설마 소주 2잔인데 라는 아니란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30분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소주 2잔을 마신 채 절반 정도 갔을까요? 음주 단속하는 경찰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막 취업했는데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걱정에 집까지는 조금 돌아가게 되는 산길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산길은 꼬불꼬불하기도 했고 가로등도 몇 개 없는 어두컴컴한 길입니다. 자주 다니는 길은 아니었지만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라 무섭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산 정상 부근에 다다랐을 때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인지 엑셀을 조금 세게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엇인가 내 차 앞으로 돌진했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범퍼에서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차마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친 건가 라는 두려움과 술을 마셨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전 천천히 문을 열고 범퍼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범퍼를 확인했습니다. 헌데 멀쩡했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으로 여기저기 비춰보았지만 어떠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술기운에 헛것을 본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다 크게 숨을 내뱉고서 다시 출발하려 했습니다. 그때 제 시선으로 무엇인가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던 곳이긴 하지만 처음 보는 낡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호텔이 있었나? 다 꺼진 네온사인 사이 H 글자 하나가 그 건물은 호텔임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술은 다 깼지만 호텔에서 자고 가기로 정했습니다. 더 이상 맘 졸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들어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카운터엔 옛날 학교에서나 보던 교탁종이 있었습니다. 종을 3번 눌리자 안쪽에서 여자 한 분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체크인 하시겠습니까? 네. 내일 아침까지만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여기 체크리스트만 작성해 주세요. 여자는 조그마한 종이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조식을 드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조식도 주나 보네. 먹어야지. 예. 룸서비스는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룸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룸서비스? 까지는 좀... 아니요. 여러 가지 리스트를 대충 훑어보다가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저는 당혹스러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종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내 딸 죽였잖아. 전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황급히 종이를 던져버리고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 다시 나타난 여자는 커다란 시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가 우리 딸 죽였지? 여자는 칼을 휘두르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전 황급히 휘두르는 칼을 가까스로 피하고 호텔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헌데 호텔 출입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껏 당겨보고 밀어보아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이 건물이 나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딸 죽여놓고 어디 도망가려고?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 죽인 적 없어요. 그럼 네 손에 칼은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느새 시칼은 제 손에 들려있었고 호텔 로비 가운데에 흰색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피범하게 된 채 누워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너가 죽였어. 내가 봤어. 분명 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전 손에 들린 칼을 던지고서 호텔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국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어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가 내 딸 죽였어. 저 아니라고요. 여자는 제게 달려와 손에 든 식칼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차 아니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가슴이 욱신거려 옷을 들추니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칼에 찔렸던 위치였습니다. 차가 멈추면서 핸들에 가슴을 부딪히고 기절했었나 봅니다. 전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는 호텔에 오기 전 멈췄던 사고 장소에 있었습니다. 전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백구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집이 조금 더 큰 다른 백구 한 마리가 죽은 개를 연신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 장면을 보자마자 꿈에 나타난 모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맞아요. 내가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미로 보이는 백구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백구는 도망가지도 달려들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빤히 쳐다만 봤습니다. 그러다 저는 경찰에 사고가 났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생각보다 금방 왔습니다. 그리고 전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고 참 다행스럽게도 훈방 조치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둘러본 경찰은 로드킬이라 사건 접수는 따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강아지의 사체는 구청에 전화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직접 묻어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디에 묻으시려고요? 산에 묻는 건 불법입니다. 안 될까요? 원래는 안 되는데 크기도 고라니처럼 크지도 않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알고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떠나고 개 사체를 길 가장자리로 옮겨두고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 집에서 삭과 포대자루를 구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건 또 무슨? 사고 현장에 돌아와 사체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위치가 틀렸나 싶어 차를 타고 천천히 주변을 훑으며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꿈에서 본 호텔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옥상에서 죽은 백호를 끌어안은 카운터의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차에서 내려 다시 사과의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정말 죄송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는 호텔도 여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정말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